하고 됐어. 이게 아닌가? 이게 맞나? 되고 있을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몇 쪽이라고요, 쌤? 58페이지입니다. 오늘 호르몬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신나게. 난 항상 신나. 항상 신나. 항상 신나려고 노력 중이야. 왜요? 선생님 갱년기잖아. 쌤 갱년기 왔어요? 나 갱년기야. 나 그래가지고 내가 갱년기여서 내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갑자기 해피해지기도 해. 그러니까 니네 조심해. 진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저희 엄마도 갱년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요. 진짜 화나요. 그냥 짜져 있어. 알겠어? 그냥 짜져 있어. 알겠어? 나도 우리 아들이 그냥 짜져 있으면 싸움이 안 난다? 근데 우리 아들이 안 짜져 있어. 그래서 나랑 싸우는 거야. 알겠어? 니네는 짜져 있어. 그럼 엄마랑 싸울 일이 없다니까? 갱년기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어떻게 해라? 짜져 있어. 알겠지? 이제 볼게요. 호르몬의 특징을 보면 58페이지입니다.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된다. 또는 혈관으로 분비된다. 그럼 내분비샘 밑줄 치고, 그럼 거기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나오죠. 이해갔습니까? 내분비샘 옆에 볼게요. 내분비 무엇을? 호르몬을. 내분비샘이라는 것은 무조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호르몬을 동그라미 빵빵 분비관 없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내분비샘이라는 것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 세포에서 물질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그럼 물질을 만들었을 때 그 물질이 이렇게 나오는 관이 있으면 그건 외분비샘이야. 분비관 없이 이 세포야. 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세포가 모여있는 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모세혈관, 혈관이라고 하잖아.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에서 만들어진 호르몬들이 분비관 없이 후루루 어디로 나와? 스륵스륵 혈관으로 나와서 혈액에 의해서 우리의 표적기관으로 가서 작용하는 걸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거야. 호르몬.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분비라는 것은 호르몬을 분비관 없이 어디로? 표적기관으로. 표적기관은 그 호르몬이 가서 작용하는 곳이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들어봤지? 인슐린은 어디 가서 작용을 하냐면 우리 몸뚱이에 간에 가서 작용을 해.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가서 작동을 하는 곳이 있잖아? 그곳을 우리가 표적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적기관으로 아이고 잘못했네. 내분비는 무엇을? 호르몬을 분비관 없이 혈액으로 분비. 쏘리 혈액으로 분비. I'm sorry. 혈액으로 분비. 이거 안 돼. 이거 애매한데. 시끄러!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잠깐만. 뭐가 없어야 돼? 분비관이 없어야 돼. 분비관 없이 어디로 분비해? 혈액으로 분비해서 혈액을 통해서 표적기관에서 작용해야 돼. 이걸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한다면 외분비샘은 무엇일까? 외분비샘은 여기 세포가 있어 얘들아. 세포에서 물질이 만들어졌지? 물질이 이렇게 호수 같은 관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갔어? 얘는 이 세포로부터 호수 같은 관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게 되지? 이런 걸 우리가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외분비샘도 배우고 왔어. 우리 앞에서 아밀레이스 배웠지? 이거 뭐야? 소화샘이죠. 이거 소화샘이나 침샘처럼 요런 애들은 분비관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외분비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외분비샘은 분비물, 땀, 그 다음에 소화효소 이런 것들을 호수처럼 분비관을 통해
몸의 외부, 표면이나 이렇게 바깥으로 분비하는 걸 얘기해. 이런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을 얘기하고 외분비샘은 이런 애들을 얘기한다. 소화샘, 땀샘, 뭐 젖샘, 전 나오잖아. 애들이 빨면 그런 것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다음에 3번에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어디에 가서 작용한다고?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해. 이런 것들이야.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다음에 미량으로 작용하며, 그러니까 많아도 안 되고 우리 몸에서 적어도 안 된다는 얘기야. 아주 적은 양으로 작용을 하는데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돼. 결핍증이나 과다증이 나타날 수 있어. 이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 더 쓸 건데요. 내분비섬의 네 번째. 척추동물에서 종특이성이 없어. 이 말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어. 종특이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돼지의 인슐린을 사람이 주사해도 멀쩡하게 인슐린의 효과를 낸다는 얘기야. 사람하고 돼지하고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이지. 근데 호르몬의 기능이 동일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종특이성이 없다. 우리가 남의 거 내 몸에 넣으면 어떻게 돼? 내 몸에서 거부 반응 막 일으키죠. 이게 뭐냐면 항원으로 걔가 나에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 나쁜 놈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같은 척추동물상에서는 호르몬 기능은 그런 것들이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지? 요거 이해하셨죠? 거기 5번은 4번이 아니라 5번인가 보다. 5번. 추가예요? 예, 추가. 내가 조만간 이 빔을 쏘는 방법을 알아올게. 얘가 빔을 쏴가지고 여기 위에 있죠? 다 있죠? 기능을 못 써서 그렇지. 됐습니까? 됐어요? 다음에 신경계와 호르몬을 비교해 봅시다.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항상성을 조절한다. 밑줄 쳐. 항상성. 항상성이 뭐야? 항상 우리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거. 이게 생명의 특징이죠. 이런 생명의 특징을 조절을 해야 하는데 신경은 일단 어떤 성질이 있어? 성질.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신경. 신경은 일단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빨리 사라지고요. 전달 매체는 뉴런입니다. 적용 범위는 특정 부위에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용 범위는 좁습니다. 그리고 신경에 의한 거는 바로 어떤 반응을 바로바로 나타낼 수 있기래. 심장이 깜짝 놀라면 한 2분 있다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뛰잖아. 이런 것처럼 반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면 신경은 어떤 성질? 우리 몸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성질이 있죠. 얘가 양방향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시냅스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이 되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이 돼요. 알겠습니까? 방향성이. 뭐라 써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된다고 쓰세요. 호르몬은 그래서 신경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작용하고 빠르게 효과가 없어지는 게 신경의 특징이라면 호르몬은 오래 지속되는데 혈액에 의해서 운반되기 때문에 그래. 적용 부위도 우리 몸의 혈당이 팔 한 짝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혈관이 다 낮아져야 되니까 적용 부위는 넓습니다. 반응 속도는 느려요. 호르몬은 천천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전체에서 작용을 하는 특징도 있죠. 이러한 신경과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함께
항상성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성질에 맞어요. 오랫동안 뭐 넓게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지속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호르몬의 특징은. 그 다음에 뭐 혈액으로 분비되는 것들도 다 배운 거라서 그냥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담해체 혈액이죠? 혈액이라고. 혈액이요? 네. 그 다음 3번에 내분비샘과 호르몬 몇 가지를 외워야 합니다. 거기. 각 내분비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이름과 기능을 쓸 건데요. 제일 먼저 여기 우리 보자. 여기 뇌가 있어 얘들아. 여기 대뇌. 여기 밑에 있는 여기가 뭐라 그랬어? 간내. 간내를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타낼 수 있어. 그치? 이 시상하부에서 어떤 거 호르몬이 나온대?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오지. TRH가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얘가 누구에게 작용하냐면 뇌하수체가 전엽에서 TSH를 방출할 수 있게 조절해주는 호르몬을 우리가 TRH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외워야 합니다. 알겠어? 시상하부에서 그 외에도 다양한 자극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양한 방출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시상하부에서 다양한 호르몬이 나와. 방출 호르몬이. 그 중에 유일하게 외워야 되는 게 누구라고? TRH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여기 있잖아. 내가 뇌 그렸잖아. 네. 여기 점점에서 옆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 TRH 있잖아. 저기 적었어요? 어. 전염? 뇌하수체 전엽에서 전엽. 여기다가 네, 땡땡에다. TSH 방출을 조절. TSH 분비를 조절. 외워야 돼. 그 역할을. 그러면 야, TRH의 표적 기관이 어디겠어? 그치, 뇌하수체 전엽이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이해했어? 됐어? 그 다음 그 밑에 뇌하수체로 갈 거야. 뇌하수체는 전엽과 그 위에 그림 보이죠? 시상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뇌하수체 이렇게 있잖아. 여기는 전엽 앞에, 여기는 후엽. 보이지? 그 그림 자세히 나오잖아. 내 그림이 보기 힘들다면 여러분들의 책을 한번 보시면 나오죠. 여기 전엽, 후엽. 간내에 연결되어 있잖아. 여기에 있는 부분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알겠어? 이게 뇌하수체. 앞에 게 전엽, 뒤에 게 후엽. 그걸 합쳐서 뇌하수체라고 할 거야.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그 외 다양한 호르몬들이 여러 개에서도 뇌하수체 전엽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만 외우라 이거야. TSH. TSH 뭐라고 써 있어?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TSH의 역할은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샘이에요. 샘. 내분비 샘이잖아. 갑상샘. 뭐야? 그외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쓸 거야. 아니요. 그 위에 거는 TRH만 유일하게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 뭐가요? SH. 티록신. 야, 내 글씨가 그렇게 예쁘게 써주세요. 알겠어. 또박또박. 알겠어. 더 노력해 볼게. 됐어?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거야. 나 외울 것만 쓸 거야. 알겠어? ACTH. 이거 그외 다양한 호르몬이었다 쓰는 거예요? 네. 얘는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고 얘는 부신. 그 밑에다 써. 뇌하수체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외 다양한 호르몬? 네, 그 밑에다 쓸 거야. 그 밑에다가요? 야, 미니언즈 오늘 잘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 외 다양한 호르몬이 있잖아. 네. 거기다 쓸 거라고. 그 옆에다. 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얘는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잠깐만. 쌤 곤란해요. 부신 겉질을 자극하여 당직 코르티코이드를 분비를 조절하는 거, 촉진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이렇게 부릅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부신 거 있지. 당질 코르티코이드. 외울 거 엄청 많은데 여기에선 요거 두 가지. 뇌하수의 전엽에서는 그 외에 이거는 그냥 TMI, GH라고 하는 생장 호르몬이 있어요. 다음에 FSH라고 하는 여포 자극 호르몬도 있어요. 그다음 LH라고 하는 황체 형성 호르몬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얘네 두 개는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호르몬. H. 자극 호르몬. H는 호르몬. 어우 답답해. H는 뭐라고? 호르몬. 됐어? 됐어? 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그 뇌하수체 후엽 있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뭐가 나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아니요. 9시 조금 넘어서요. 시크보이야. 쌤 아들이에요? 진짜요? 존잘남이지. 네. 아니 조그만 애다. 아들 두 명 있었어요? 네. 걔가 존잘. 애기가 동현이. 내 아들 잘생겼어. 근데 존잘이야. 수연이 잘생겨진 거야. 몇 살이에요? 16살이지만 우리 아들은 니네를 여자로 안 봐. 아줌마로 봐. 인사하면 무시해. 알겠어? 연상 싫어해. 진짜요? 아니 모르죠 그거. 싫어해. 어떻게 해요? 물어볼까요? 데리고 와서. 싫어. 거예요. 쌤 데리고 와서 물어봐요. 야, 내가 며느리를 연상 보기 싫어. 됐냐? 아니 뭐 며느리예요. 결혼한 것도 아닌데. 야, 시끄러. 이제 봐. 여기 뇌하수체 후엽. 시끄러.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 ADH. 네, 시어머니. 항이뇨 호르몬이야. 알겠어? 항이뇨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뇨관에서 세뇨관 어딘 줄 알지? 방광, 그 콩팥에 있는 세뇨관. 알겠어? 세뇨관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꼭 뭐 해야 돼? 항이뇨 호르몬은 외워야 돼. 얘 외워야 돼. 얘도 외워야 되고 얘도 외워야 해. 알겠어? 그 다음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부신 뭐야? 콩팥 위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람이 있잖아. 여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이렇게 콩팥 두 개가 있지? 얘가 썩 콩팥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부신이야. 우리 몸에서. 알겠어? 그 부신은 속질과 겉질이 있는데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알겠어?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에피네프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면 돼?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 얘는 뭘 증가한다고?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포도당 수치를 우리 피 속에서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얘기야. 아시겠어? 그 다음에 부신 속질 했으니까 이제 뭘 하냐면 부신 겉질을 할 거야. 없어요. 부신 겉에를 겉질, 속안을 속질이라고 할 거야. 알겠어? 부신 겉질은 뭐냐면 첫 번째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코르티코이드.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게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얘는 콩팥에서 그 칼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얘는 외우지 마. 얘는 외워. 얘도 마찬가지로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이야. 요 정도는 외워줘야 한다. 무기질. 얘는 근데 안 외워도 돼.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안 써도 돼. 근데 얘는 외워라. 알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거기 뭐가 있어? 이자 있는 거 보여? 이자에서 나오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이자에는 내분비샘이, 이자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그 글루카곤은 마찬가지로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나오지? 얘네들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다 외워야 돼.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 인슐린은 이자의 무슨 세포에서 나와? 베타세포에서 나온다는 것까지 외워야 돼. 이거는 알겠어? 인슐린은 유일하게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다. 됐어?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여기 목 있죠? 목. 여러분들 이렇게 목에 보면 이렇게 나비 모양의 갑상샘이 있거든요. 그러면 갑상샘에서는 어떤 아이가 나오는지 보자. 갑상샘에서는 갑상샘 호르몬이 뭐가 나오냐면 티록신이 나와요. 이겼어?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갑상샘에서 나오는데 이 티록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질대사 중에서 이화작용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에너지 발생을 촉진해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갑상샘에서는 파라토르몬이 나오고요. 또 뭐 생식샘에서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알겠어? 근데 꼭 외워야 될 호르몬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꼭 외워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 TRH 외우라고 그랬죠? TRH라는 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야. 그래서 걔는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TSH와 ACTH를 외우라고 그랬어.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이고요. ACTH는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코르티 호르몬, 당질 코르티코이드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아시겠어? 다음에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얘네들은 혈당량을 하나 높이고 하나 낮출 수 있어. 다음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은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다. 이 정도는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넘겨.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기에 항상성 유지를 보면 항상성은 외부 환경이 변해도 인체 내부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상성 유지는 누가 하느냐? 우리 몸에서 신경과 누가 한다 그랬어? 호르몬이 한다 그랬지? 신경은 어떤 신경? 저번 주에 배웠던 자율신경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다 쓰세요. 자율신경계에 뭐하고 뭐가 있다고 배웠어? 자율신경계에 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분비계에 있는 누구? 내분비계는 뭐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 내분비샘은. 오늘 배웠잖아. 뭐가 만들어지는 곳? 호르몬.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내분비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율신경계는 다시 배우겠지만 교감신경과 뭐가 있어? 부교감신경이 있어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같은 작용을 해?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해? 반대적인 작용을 하지. 그런 걸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고 배웠어? 길항작용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기량작용과 항상 그 내분비샘의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이 항상성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호르몬의 피드백 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이거는 별표 하나짜리 시험 문제 나오겠죠. 피드백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볼게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 그 결과는 다시 그 원인을 조절을 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얘들아, 잘 봐봐. 호르몬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많아도 병이 되고 적어도 병이 된다 그랬지? 적당량 있어야 돼. 얘가 써? 야! 그러면 호르몬이 많아졌어. 내 몸에서 호르몬이 이렇게 많아졌어. 그러면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야 돼? 줄이려고 하겠지? 줄이다 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 적정량 수치보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늘리는 반응을 하겠지? 늘어나다 보니까 적정 수준을 넘어버렸어.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줄이려는 반응을 하겠지?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야. 원인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는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 이거야. 이 피드백 조절에서는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볼 거다. 알겠어? 음성 피드백은 원인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가 원인을 조절을 하는데 줄여주는 방향으로 조절을 할 거다 이 얘기야. 즉 아까 전에 우리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가 티록신 분비거든요. 티록신 분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티록신이 분비되면 이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된다라고 했지? 티록신 어디서 분비되지? 아까 티록신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 갑상샘. 샘. 알겠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면 티록신은 어디 가서 표적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티록신의 표적기관 어디라고 그랬지? 간 또는 근육 이런 데 가서 물질 대사를 촉진할 거야. 무슨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거지? 이화. 분해하는 걸 촉진하는 거야. 알겠어?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갑상샘이 티록신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호르몬이 있었지. 걔가 누구라고? 뇌하수체 전엽이 분비할 거야.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뭐였지? TSH. TSH의 이름이 뭐였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알겠어?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게 TSH를 분비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기관이 있었지. 여기가 누구지? 간내의 시상 하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조절은 어디서 해? 제일 똑똑한 애가 누구야? 조절하는 똑똑한 애가 시상하부가 되는 거야. 얘가 어떻게 조절을 할 거야? TRH라는 것을 분비해서 조절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TRH가 분비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지.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이 오더를 받아. 아, TSH를 분비해야 되겠구나. 그럼 TSH를 분비하지. 그럼 얘가 갑상샘으로 가.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티록신이 너무 많아. 과다가 됐어, 얘들아. 티록신이 과다가 됐어. 내 몸에서 적정 수치를 넘겼어. 과다.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줄여야 되겠지. 그러면 갑상샘이 연락을 못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야. TSH의 분비를 줄여야 되겠지. 이해갔어? 그러면 TRH가 분비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얘가 과다일 때는 TRH의 분비가 억제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TSH의 분비도 어떻게 될까? 억제되겠지. 이해했어? 그럼 티록신의 양이 다시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러면 티록신이 많으면 티록신을 분비를 억제하는 쪽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야. 분비가. 알겠어? 그럼 얘가 줄어들었어. 티록신이 정상 수치보다 이렇게 줄었어. 줄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티록신이 줄었어. 이제 다시 부족해지는 형태가 나타나겠지.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촉진해야 되겠지. 얘도 다시 어떻게 될까? 촉진하겠지. 그럼 티록신도 다시 어떻게 돼? 촉진이 돼서 과다한 형태로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티록신의 수치가 어느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가 되게 되는 거지. 알겠어?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피드백이라고 한다고?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거를 왜 외우라고 하냐면요. 봐봐.
얘는 어디야? 얜 시상하부. 얜 뇌하수체 전엽, 얜 갑상샘이야. 이렇게 분비샘이 나오죠. 이해갔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중에서 한 부분이 고장났어. 이해갔어? 그러면 여기 TRH, 여기 TSH, 여기 티록신 이렇게 있는데 A는 정상이야. 얘가 플러스가 됐더니 TSH도 나오고 티록신도 나오더래. 이해갔니? 근데 어느 놈이 비정상으로 이제 하나씩을 파괴시키는 거야. A, B, C. A, B, C. 이거야. 이해갔어? 그럼 A를 보면 얘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데 티록신이 마이너스야. 무슨 얘기야? TRH는 많이 나오라고 자꾸 연락을 해. 그 연락을 받은 뇌하수체 전엽이 TSH도 많이 나오라고 연락을 했어. 정신 차려. 근데 자꾸 티록신은 마이너스 안 나와. 얘는 어디가 멀쩡하지 않은 애겠어? A는. 티록신 안 나와요? 티록신이 안 나와. 갑상샘. 그치, 갑상샘이 문제 있는 거야. 얘네들은 멀쩡하게 연락을 자꾸 취해서 빨리빨리 나오라고 해주는데 얘가 안 나오는 거니까 얘는 A는 뭐가 문제가 있어? 갑상샘이 고장난 애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해갔어? 이해갔어? 다음에 TRH가 마이너스거든? 이해갔어? TRH가 마이너스야. 이해갔어? 그랬더니 TSH도 마이너스야. 이해갔어? 그 다음에 티록신도 마이너스야. 즉 TRH가 안 나오니까 티록신도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가 고장난 애야? 시상하부가 고장난 애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야. 그치? 얘는 뇌하수체 전엽이 고장난 애야. 이런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은 다 ABC를 이렇게 쉽게 해줬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다 맞겠죠? 기억, 니은, 디귿, ABC로 해서 매칭하라고 나와요. 이해갔니?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에 하나만 마이너스면 무조건 티록신이 안 나오는 거고요. 두 개가 마이너스면 뇌하수체랑 TSH랑 티록신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세 개가 마이너스면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TRH까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알겠어? 요거는 문제풀이 하면서 똑같은 문제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 한번 더 해드릴게요. 알겠어? 요런 식의 형태들이 이제 나와서 피드백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소요? 네, 감소,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보시면 티록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나와 있죠. 티록신의 주성분이 아이오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딘은 그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부족해지면 어떤 증상이 만들어지냐면 이거 저기 아프리카 사람.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여기 갑상샘 부종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갑상샘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갑상샘 부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나오냐면 티록신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 몸에 티록신이 부족하니까 얘들아 잘 들어봐. 티록신이 부족해. 그럼 내 몸에서 뇌하수체가 다른 데 멀쩡하단 말이야. 갑상샘에서 아이오딘이 없어서 티록신만 못 만드는 거야. 그럼 뇌하수체에서는 빨리빨리 만들으라고 명령을 내리겠지. 그럼 뇌하수체가 호르몬으로 TSH로 갑상샘을 계속 자극하는 거야. 그럼 갑상샘을 계속 자극하다 보면 갑상샘이 계속 자극을 받지.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는 거야. 빨리 나오라니까, 빨리 나오라니까, 빨리 나오라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점점 맞으니까 붓겠지. 이렇게 부어. 그러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갑상샘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갑상샘 부종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람 목 튀어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목이 튀어나온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걸려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해조류 안 먹잖아. 우리나라 미역 먹는데 아프리카 사람 미역 먹는 거 봤어? 그러니까 해조류를 안 먹으면 아니라 이제 아이오딘이 부족하니까 섭취하는 음식에서. 네, 미역, 다시마에 해조류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걸려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고. 다음에 기량작용. 동일한 기관의 한쪽의 기능은 촉진, 다른 쪽 기능은 억제하는 것.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라든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하나는 혈당량을 높이고 낮추는 거, 이렇게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성 유지의 예를 보면 대표적으로 첫 번째 체온 조절, 두 번째 혈당량 조절, 세 번째 삼투압 조절이 있는데 얘네들이 피드백 조절과 다음에 자율신경계의 기량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럼 첫 번째 체온 조절부터 볼게요. 여기 지워도 되죠? 부시고 다니지 말고. 인생은 항상 피곤의 연속이야. 이거 누구 건데? 먹어도 되나? 안 되겠죠? 그건 모르겠고 사탕 하나씩 줘. 빨리. 입에다 물려. 야, 제일 신 걸로 물려. 야, 파란색 주지 말고 레몬 맛으로 해가지고. 야, 그리고 이거 조용히 해야 돼. 이거 지금 우리 훔쳐먹는 건데. 내 거 아니고 훔쳐먹는 건데. 이거 녹화가 막 돼봐 이거. 아니야, 있어. 야,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다른 애들은? 알았어, 내가 다음 시간에는 아이쇼를 사올게. 아이셔 너무 쉬어요. 그래야 정신이 번쩍 들지. 파란색 두 개? 진짜 양심 없네. 배고프니 침이 안 난다. 쌤 안 드세요? 응. 쌤 쉬어서 안 먹죠? 어떻게 알았어? 그럴 것 같았어요. 야, 너 이거 다 먹어. 야, 이제 봐봐. 빨리 앉아. 네. 이제 항상성 유지에서 첫 번째 체온 조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체온 조절. 어쨌든 모든 항상성 조절 중추는 누구였지? 우리 뇌에서? 항상성 조절의 중추 아까 누구였어? 그러니까 간내 어디? 아까 했잖아. 그냥 하부 하면 안 되고 시상하부라고 해야 돼. 알겠어?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인데요. 첫 번째, 체온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더울 때와 추울 때 어떤 걸 조절하냐면 첫 번째, 열 방출량을 조절해요. 그럼 열 방출량은 어떤 것들로 조절할 수 있냐면 땀 분비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면적의 변화를 가질 수도 있겠죠. 표면적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열 방출량을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표면적을 조절할 때 혈관이나 근육의 표면적을 조절을 해서 열 방출량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아볼 거야. 알겠어? 다음 두 번째는 열 발생량. 에너지 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얘는 물질대사. 물질대사 중에서 무슨 작용이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세포호흡 같은 걸 뭐라 그래? 이화작용이죠. 이 이화작용을 조절해서 열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조금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조절을 할 거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 얘기다. 그러면 얘 시상하부야. 시상하부에 우리가 자극을 줬어. 어떤 자극을 줄 거냐면 저온의 자극을 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신다영한테 얼음을 갖다가 이렇게 볼에다가 탁 갖다 놓은 거야. 그럼 신다영이는 지금 어떤 자극을 받았어? 차갑다라는 자극을 받았지. 그럼 신다영이의 이 뇌가 간내의 시상하부가 인식을 해. 아, 우리의 설정 온도보다 피부 온도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구나. 나 춥구나. 나 얼어 죽으면 안 되는데 인식하는 거야. 그럼 신다영이의 간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얼어 죽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얼어 죽지 않을까를 생각할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시상하부가
첫 번째,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 그 다음에 우리 교감신경이 활성되면 심장 박동수는 어떻게 돼 있어? 빨라지지. 이해갔어? 이렇게 하면서 열 방출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피부 혈관이 수축됐으니까 표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바깥으로 열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안 나가겠지. 이해갔어? 그래서 열 방출을 감소시켜서 내 몸에서 열이 안 나가. 그럼 열이 안 나가고 내 몸속 안에서 열이 갇혀져 있으니까 내 체온이 어떻게 될까? 상승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다음에 활성된 교감신경이 이제 교감신경을 활성시켰잖아.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열 방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체온을 상승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감신경이 활성되면 부신 속질을 자극할 수 있어. 신경에 의해서 부신 속질이 자극이 돼. 그럼 아까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하나 있었거든? 어떤 호르몬이지? 부신 속질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 그치. 에피네프린. 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 예전에는 다 아드레날린으로 썼는데 개정되면서 부신 속진에서는 에피네프린, 교감신경 말단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식으로 노르에피네프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거기 쓰는 거예요? 이 에피네프린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이화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세포 내 호흡 촉진. 세포 호흡이 촉진되면 에너지가 발생되겠죠.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겠지. 세포 호흡을 했으니까. 그러면 체온이 상승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이거 여기다가 세포 촉진 써요? 네, 여기다 세포 호흡 촉진. 다음에 교감신경 활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상하부가 직접 TRH를 통해서 TRH 어디로 가지?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 야, 여기를 다 보고 이제 여기다 같이 메꿔줄게.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지 아까? TSH가 나오지. TSH 이름이 뭐였더라?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 그렇지. 갑상샘으로 가겠지. 그럼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지? 티록신도 마찬가지로 세포호흡을 뭐 할 수 있어? 촉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체온이 상승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아니라 요번 시상하부가 운동신경을 체성운동, 근육 있죠? 골격근에 관련된 그 운동신경을 자극하면 근육에 떨림이 발생을 하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몰라도 된다고 써있죠? 근육 떨림. 이건 몰라도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무슨 신경 활성은 뭐예요? 교감신경 활성이라고 써있지 저기. 아니 여기 두 개를 나오고 위에 밑에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놨잖아. 교감신경 활성에 의해서 위에랑 아래랑 이렇게 나눠놨잖아. 썼어? 여기 뭐 써야 돼? 티록신 써야지. 여기 뭐 써야 돼? 시상하부가 뇌하수체한테 TRH 써야지. 여기 뭐 써야 돼? 그렇지. 그거 채워야지. 가자. 집에 가자고요? 아니. 잘 썼어. 잘했어. 너 봐봐.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설명할 거야. 거기 밑에 점선은 뭐에 의한 거야? 신경에 의한 자극이지. 신경에 의한 자극 어디지 얘들아? 여기 봐봐. 시상하부가 간내의 시상하부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조절하는 거 어디야? 여기지. 요거는 신경에 의한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밑에 까만 거 있지 여기. 여기 TRH, 뇌하수체 전엽, TSH 여기 있지. 여기는 뭐에 의한 거야? 내분비샘, 호르몬에 의한 거야. 조절 기작이 달라. 알겠어? 같은 항상성 조절을 하지만 여기는 신경에 의한 자극, 여기는 호르몬에 의한 자극이야. 써있어. 알겠어? 오케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알겠니? 그 다음에 더울 때를 볼 거야 이제 얘들아. 그러면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저온의 자극 대신에 고온의 자극이 왔어. 그럼 고온의 자극이 오면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활성을 억제하는 거야. 부교감신경 안 해요? 네. 체온 조절에서는 부교감신경이 1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되느냐 교감신경이 활성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지 부교감신경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거꾸로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부교감신경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교감신경이 억제되는 거야. 그럼 교감신경이 억제되면 피부 혈관이 수축하지 않겠죠? 네. 심장 박동수가 촉진되지 않겠죠? 네. 그러면 열 방출량이 감소하지 않겠죠?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 감소할 때보다 증가하겠지. 그럼 체온이 다시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수축 안 해요. 이완, 확장.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상하부에서 TRH 어떻게 돼? TRH 시상하부에서 TRH 이번에는 억제하겠죠? 뇌하수체에서 TSH도 어떻게 될까? 억제되겠죠?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양도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감소하겠죠? 그러면 물질 대사 이화작용이 억제되겠지 세포호흡이. 이해갔어? 그 다음에 거기 부교감신경 활성이 있는데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알겠어? 이거 옛날 스타일이라서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하면 안 돼요. 맨 밑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 발산량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느냐?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잇모근이 이완되며 땀 분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 복날 뭐 먹어? 복날이요? 삼계탕 먹으면 막 먹으면서 뭐가 막 쫙 나와. 땀 분비가 촉진되죠. 이해갔어? 그 땀 분비가 촉진되게 돼서 오히려 열이 바깥으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방출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원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삼계탕 먹고 시원하다고 그러잖아. 열이 바깥으로 막 나가니까. 내 체온이 막 떨어지니까. 진짜 시원해요? 그럼요. 시원하죠. 다음 넘겨. 쭉쭉. 끝난 거 아니에요? 똥 싸는 소리 하네. 혈당량 조절. 오늘 호르몬 다 하는데요? 이 3차 조절이 끝 아니에요? 네, 문제가 많아요. 여기 문제 어려워요. 저번 거 문제 못 풀었는데. 미쳤네. 아니 학교 갔잖아요. 그럼 뭔 상관이요? 여기까지 다 하면 끝나요.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 보자, 이제 혈당량. 혈당량은 우리가 밥 먹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혈당이 높으면 무슨 병에 걸려? 고혈압. 당뇨병에 걸리지. 당뇨병이 왜 위험한 거라 그랬지? 당뇨병? 야, 우리가 설탕물이 있으면 설탕물은 이렇게 만져봐봐. 어때? 끈적하지. 그럼 피에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하잖아. 그러면 피가 잘 지나가겠냐? 끈적끈적하게 못 지나가겠냐? 못 지나가겠지. 그럼 피가 우리 몸에서 쌩쌩 돌아야 되는데 쌩쌩 안 돌고 천천히 느리게 도는 거야. 그리고 막 떡이 져 있어. 왜? 설탕가루처럼. 알겠어? 오케이? 이해갔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병이 되는 거야. 조용히. 그럼 혈당량 조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게요.
혈당량 조절. 그럼 보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상하부가 할 거야. 야 우리가 밥 먹었어. 혈당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그럼 고혈당일 때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얘는 부교감이. 예, 부교감신경이 활성을 해요. 그럼 부교감신경이 활성을 하게 되면 네. 잠시만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 이자의 베타세포가 무엇을 만들어낼까?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인슐린은 아까 표적기관이 어디라고 그랬어? 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인슐린이 우리 몸뚱아리를 돌아다니면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가지고 이 인슐린은 뭘로 만드느냐? 글리코젠으로 간에 갖다 저장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해. 그럼 피 속의 포도당의 수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해갔어? 그 다음에 체세포들도 포도당을 흡수해서 인슐린은 이렇게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흡수시키기도 하고요. 인슐린은 그 세포들이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도당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당뇨야. 포도당이 당뇨에 많으면? 그쵸? 혈당이 높은 거니까. 많으면 좋은 거예요? 글리코젠은 그냥 포도당이 많으면 네 간에 많이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아지면 지방이 돼요. 글리코젠이요? 나중에 가서 얘가 결국에. 안 좋은 거네. 너무 많으면 일단 다 안 좋아요. 되셨죠? 그러면 보자. 고혈당일 때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결국에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해서 포도당을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전환하거나 포도당이 각 체세포로 흡수되는 것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것이 인슐린의 역할이다. 됐어? 그러면 혈당이 낮을 때, 저혈당일 때를 한번 볼 거야. 이제 밥을 쫄쫄이 굶어서 저혈당이 됐어. 그러면 저혈당이 되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은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뭐가 나와? 글루카곤이 나와.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간에 가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배출시켜줘요. 그럼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가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지. 그리고 교감신경은 이자의 알파세포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부신, 아까 전에 뭘 촉진한, 속질을 자극할 수 있어. 그럼 부신 속질에서 아까 뭐 나온다 그랬어? 에피네프린이 나온다 그랬지? 이 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세포 속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서 그 분해시키는 거야. 뭐 내 몸에 있는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다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해. 알겠어? 그래서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니? 당연하죠. 다음에 저혈당일 때는 교감신경뿐만 아니라 저혈당일 때는 시상하부가 누구를 자극하기도 하냐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뭐가 나오냐면 ACTH,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했죠?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얘네들이 부신거질로 가겠지? 그럼 부신거질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전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된다 그랬지?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간이나 근육으로 가서 저장되어 있던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해당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바꾸어서 포도당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몸에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경우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당질코르티코이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방법은 많다. 근데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옆에다 쓰면 되잖아. 시상하부에다가 시상하부가 저혈당을 인식한다. 그러면 알파세포가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서 ACTH 그렇게 밑에다 쭉 쓰면 되잖아. 여기 시상하부에다가 인식했지? 이거 쓰고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해서 쓰면 되잖아.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서 뇌하수체 전엽. 그럼 쭉 가 또. 여기 있지? 시상하부라고 써있지? 써있지?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가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 분비된다라고 쓰면 똑같이 쓰면 부신 겉질 가고 부신 겉질에서 뭐가 나오게 돼?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잖아. 이게 간이나 근육으로 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 여기다 쓰면 되잖아. 네, 간이나 근육. 네? 삼투압 조절해야지, 삼투압. 저 간, 근육, 가루, 단백질, 지방. 네. 저거 분해서 포도당 만든다는 거 아니야? 저 분해서 포도당 된다는 거 아니야? 간 근육에서요? 단백질이나 지방을 저장되어 있는 걸 분해해서 그러니까 쌤 저건 어떻게 적어요? 부신 속질? 여기 교감신경 활성 옆에다가 쓰면 되잖아. 글루카곤씨가 있는데. 글루카곤이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 글루카곤 씨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글루카곤씨한테 가잖아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아니. 에피네프린. 포르티코이드? 외울 거 많아요. 근데 요 세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놓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됐어? 물질대사 촉진 똑같아요. 그거는. 그 인슐린, 아니, 글루카곤의 작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음 마지막 삼투압 조절. 삼투압은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 힘. 원래 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용매라고 하죠. 똑같은 거니까. 아, 용매라고 해도 되고 물이라고 해도 돼. 내 몸에 용매는 물밖에 없잖아. 그래요? 그러면 물의 이동 방향은 항상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지. 이게 삼투 현상이라고 배웠을 거야. 그래서 삼투압은 밑줄 쳐. 체액의 농도. 삼투압이 커?
체액의 농도가 높아. 이 뜻이야. 이거써 그럼 내가 소금물을 먹었어. 내 삼투압은 커져, 작아져? 소금물 먹었을 때 커져. 수박을 먹으면 작아지지. 내 몸에 물이 많아져서 농도가 묽어지면 삼투압이 낮다. 농도가 진해지면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야. 소금물을 막 마셔서. 그러면 삼투압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무조건 삼투압은 농도야. 농도. 아시겠지? 외웠어? 체액의 농도는 뭐라고? 삼투압.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것이 삼투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몸의 삼투압은 항상성 조절을 통해서 삼투압 조절을 통해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야, 그럼 옆에 그림 봐봐. 첫 번째 적혈구가 어떻게 돼 있어? 삐쩍 꼬라 있어. 막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어. 마른겨, 걔는. 바짝 마른겨. 그럼 물이 적혈구에서 바깥으로 막 빠진 거잖아. 이거써 얘는 어떤 거야,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물이 바깥으로 빠졌대. 왜 빠졌어? 물이 없어서. 생각해. 여기는 적혈구, 여기는 혈장. 적혈구가 삐쩍 꼬랐어. 물이 바깥으로 나갔다고. 그럼 물이 저농도에서 어디로 가? 고농도. 그럼 혈장 삼투압이 얘는 뭐 할 때? 높을 때. 첫 번째가 높을 때. 잘 봐. 이게 혈장이야. 액체. 혈장에 이렇게 적혈구가 놀고 있어. 얘는 적혈구야. 그럼 적혈구에서 혈장 쪽으로 물이 빠졌단 얘기야. 이렇게 날씬해졌단 얘기야. 그러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지. 그러니까 혈장이 더 고농도지. 그러니까 혈장이 고농도라고. 삼투압이 크다고. 혈장 삼투압이. 여기서 물이 바깥으로 빠졌다는 뜻이라고. 빠진 거면 이제 묽어진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혈장이. 그러니까 왜 빠졌겠어? 혈장의 삼투압이 높았기 때문에 빠졌다. 혈장이 이거예요? 이거는 적혈구에서 물이 빠진 거잖아. 이 옆으로. 혈장이 여기 밖에 있는 거. 그렇지, 밖에 있는 거.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적혈구가 요만했는데 물이 빵빵하게 들어왔어. 그래서 이따만해진 거야. 두 번째는 뚱땡이 된 거야. 그럼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어? 혈장에서 혈구 쪽으로 이동한 거지. 안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 저에서 고. 그럼 여기는 혈장이 어떻게 돼? 삼투압이 낮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수분량 조절은 누가 하느냐? 마찬가지로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후엽을 조절할 거야. 삼투압이 높을 때 체액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야. 체액의 농도는 혈장의 농도가 높다는 거야. 우리가 뭘 마셨을 때라고 생각해? 소금 마셨을 때라고 생각하자. 알겠어? 내가 짠 걸 많이 먹었어. 또는 땀을 열심히 흘려서 내 몸에 물의 양이 줄어들었어. 이해갔어? 즉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체내의 수분량이 적어졌다는 얘기야. 이해갔어? 그럼 체내의 수분량이 적어지면 그 수분량을 다시 뭐 해야 되겠냐? 늘려야 되겠지. 채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나갈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해야 되겠냐? 억제해야 되겠냐? 촉진해야 되겠지. 촉진해서 내 몸속으로 다시 물을 갖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오줌으로 못 나가게. 이해갔어? 그래서 체내의 삼투압이 높을 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 그럼 수분이 제흡수가 촉진됐으니까 오줌량이 줄어들었지. 오줌의 물의 양이 줄어들면 오줌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그래서 진한 오줌을 배출할 거야. 이해갔어? 그럼 결국에 혈액은 혈액량 잘 들어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오줌으로 물이 나가야 되는데 그 물을 내 혈액이 쫙 흡수한 거야. 그럼 내 혈액 속의 물의 양이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물의 양이 많아진 거잖아? 이해했니?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감소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오줌량은 줄어들었지. 오줌으로 나갈 물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돼? 증가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하는 게 ADH의 역할이라고 그랬지 아까?
그러니까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해야지. 재흡수 안 하면 오요도로 방광으로 해서 나갈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생각해. 콩팥은 우리 몸속으로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역할을 해. 콩팥은 우리 몸속으로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재흡수를 안 하면 방광으로 갔던 물이 오줌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삼투압이 낮을 때 봐봐. 삼투압이 낮을 때라는 건 뭘 마셨을 때? 수박을 엄청 많이 먹거나 물을 한 2리터 마셨을 때라고 생각해. 그럼 우리 화장실 엄청 많이 가지. 오줌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지. 이해갔어? 왜 그러나 볼 거야.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억제돼. 그럼 물을 흡수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물을 흡수 안 했으니까 그 물이 그대로 방광으로 가서 요도를 거쳐서 오줌으로 나가겠지. 그럼 오줌의 물의 양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묽은 오줌을 배출하겠죠. 그러면 혈액에서는 물이 몸에 있던 물이 콩팥을 거쳐서 오줌으로 나가버렸으니까 내 몸에 있는 혈액량이 어떻게 되겠니? 줄어들겠죠. 그러면 혈액량은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우리 피 속의 물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삼투압은 증가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줌 속에 물의 양이 많아. 그럼 오줌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진해지겠어? 흐려지겠어? 흐린 오줌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혈액의 삼투압이 높대. 혈액의 삼투압이 높다는 건 수분량이 어떻다는 거야? 수분이 적다. 그럼 뇌하수체 후엽에서 뭐의 분비를 증가시켜야 돼? 혈액의 삼투압이 높대. 그렇지. 여기 실선 이쪽 가는 거 왼쪽. 그럼 항이뇨 호르몬의 ADHA 호르몬의 분비량을 증가시키겠지.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이 재흡수되면서 다시 삼투압이 감소하는 거고 혈액의 삼투압이 낮대. 수분량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의 분비를 감소시켜서 수분 재흡수를 줄여주면 삼투압이 다시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 거야.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후엽.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잖아. 인슐린과 당뇨병 보세요. 네. 정상, 인슐린. 어디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야? 어디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야? 간. 에? 뭐지? 인슐린 어디서 나오더라?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게 하여 혈당량을 감소시켜준다. 그럼 거기서 봐봐. 혈액 속에 포도당이 거기 옆에 있는 거 보여요? 있는 거 보여? 혈액 속에 포도당? 네. 그럼 인슐린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세포막에 보면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에는 물질을 이동시키는 단백질도 있고요.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이런 애들도 있고요. 다음에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애도 있고요. 다음에 수신, 어떤 신호를 전달받아서 어떻게 기작을 하게끔 해주는 단백질들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세포막에서 이 포도당을 인식하는 단백질이 있었을 거야. 인슐린이 세포막에 있는 초인종을 누른다는 건 뭐냐면 이 신호 단백질이 있는데 걔가 인슐린이 분비되면 그 인슐린이 요 단백질과 이렇게 결합하면서 인슐린이 이 단백질한테 얘기를 해. 야, 네 피 속에 지금 포도당이 너무 많아. 빨리 이 포도당 좀 갖고 들어가게끔 해. 그럼 포도당이 지나가는 문을 열어줘야 돼. 포도당이 갈 수 있는 단백질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피 속에 있는 포도당들이 인슐린이 이렇게 연락을 해주면 단백질 문을 열어라 라고 해서 포도당이 이곳으로 슈르륵 해가지고 세포 안으로 쑥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정상인 애들은 이런 것들이 돼. 이해갔어? 인슐린이 나오면 그럼 피 속에 포도당들이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혈당이 이제 감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인슐린이 세포막에 있는 초인종 단백질과 결합하면 세포 내로 신호가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지나가는 단백질 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혈당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게 되는 거지. 이거 그림 모르겠어요. 그 그림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그림. 그 그림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아니 그냥 쉽게 세포 속으로 꼭 들어가야 돼요 포도당이? 그래야 혈당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상해요 이거. 아니 그 그림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 내용만 이해하면 된다고. 아니 생각해봐. 여기가 세포고 여기가 혈관이야. 혈관에 이렇게 포도당이 너무나 많아졌어. 그러면 이자에서 인슐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세포에는 인지질 이중층에 이렇게 단백질들이 있잖아. 단백질들은 수많은 단백질들은 있는데 그 단백질의 역할들이 다양하다고 그랬잖아. 어떤 애는 신호를 인식하는 단백질, 어떤 애는 통로의 단백질 이런 거야. 그러면 이 포도당이 드나드는 통로로 포도당을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 단백질이 이렇게 문이 열려야 돼. 단백질 문이 열려야지 이동할 수 있어. 근데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신호야. 그럼 뭐냐? 이 포도당이 내 혈관에 너무 많아지게 되면 띠링띠링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지, 혈액 속에서. 그럼 인슐린이 돌아다니다가 이 세포의 단백질과 어떤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이걸 수용체라 그래. 인슐린을 인식하는 단백질이야. 그러면 얘가 인슐린이라는 신호를 인식해서 인슐린이 왔다는 것은 무슨 문을 열어야 돼? 포도당이 지나다니는 단백질 문을 열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요 문을 열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포도당이 수르륵 들어가. 포도당이 딴 데로는 못 들어가. 포도당이 이동하는 통로로만 가야 돼. 이해갔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수르륵 가면 혈당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혈관 속의 포도당 수치는 적어지겠죠. 이렇게 인슐린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근데 제1형 당뇨는 뭐냐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무슨 세포가? 베타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감소하여 생기는 당뇨병이야. 그러니까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 사람은. 베타 세포가 문제가 있어. 야 그럼 피 속에 포도당이 겁나 많아. 문을 열려면 인슐린이 여기에 와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치? 근데 얘는 있는데 이 단백질이 있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된대. 그럼 포도당은 쌓여가는데 인슐린이 없어. 그러면 정보 전달을 해줘 못 해줘? 못 해주면 여기에 있는 단백질 문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안 열려. 그렇겠지? 그러면 여기 혈관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안 줄어들겠어? 안 줄어들어. 그러면 피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니까 당뇨에 걸리게 되겠지. 그래서 일정 수치 넘어가면 오줌에서 막 포도당이 검출되겠지. 이겼어? 이런 걸 우리가 제1형 당뇨. 알겠어? 다음에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가 가서 붙으면 신호를 인식해야 되지. 근데 이 신호를 인식을 못해 이 단백질이. 단백질이 인슐린과 결합했으면 너 인슐린이구나 해야 되는데 너가 인슐린이요? 너는 뭐요?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겨. 그러면 여기에 전달을 해줘 못 해줘? 못해. 그럼 문을 열겠어 안 열겠어? 못 여는 거야. 인슐린도 있고 이 단백질도 있고 다 멀쩡한데 얘네들이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문을 못 열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혈당이 안 줄어들겠지. 이해갔어? 근데 이 원인은 그럼 뭐냐? 가장 큰 원인이 비만이야. 그래서 비만이 그런 원인을 준대요. 내가 의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면 된대. 알겠어? 비만이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게 생기나 봐요. 아무튼 그렇대. 됐어요? 네. 그러면 일단 내용 정리는 다 됐고 문제를 한 6개만 풀겠습니다.